다음 주제는 규제를 넘어 진짜 성장의 길로라는 주제로 패널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생각과 또 마음고생, 그 이후의 성장 이야기까지 그 어떤 분들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모셨는데요. 모더레이터로는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님, JMPK 남경필 대표님과 로엔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님께서 패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세 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규제를 넘어서 진짜 성공의 길로라는 이름의 세션입니다. 저는 이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이라면은 한국의 규제 현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규제들의 가장 큰 파고를 맞고 온갖 역경을 헤쳐온 이제 두 창업자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로톡 서비스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엔컴퍼니의 공동 창업자고요. 정재성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시자 창업자시죠. 이제 전 국회의원이시자 지금은 현재로는 JNKP 대표를 맡고 계시는 남경필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입니다. 정치인은 완전히 그만뒀고요. 이제는 창업자로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 세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신 이유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한 분야, 법률과 의료 분야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셨던 스타트업을 운영하셨던 그런 경험 때문입니다. 이 분야들은 사실 공공성 측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 분야인데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 법률과 의료 쪽에는 당연히 규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이 규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각 법률과 의료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어떤 규제가 문제였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성 부대표님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네, 법률 플랫폼 로톡과 관련된 그 규제와 그 관련된 갈등 내용들은 아마 언론에서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로톡이란 서비스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들의 모임인 그 변호사 협회 단체에서 저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한 채 저희를 사실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5년도고요.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4년 차 되던 때 저희가 처음으로 고발을 당했었고 그때 저희는 준비했던 대로 철저하게 잘 소명을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2년 뒤에 또 저희를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법을 위반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저희를 또 고발을 했었고 그것 또한 저희가 다시 또 소명을 해서 합법 판단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또 3년 뒤에 또 저희를 고발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법을 위반한 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세 번이나 저희가 고발을 당했는데 다 무혐의 합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는 서비스임을 세 차례나 사실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 세 차례나 저희가 증명을 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협에서는 법적으로 저희를 문제 삼을 수 없으니 변호사 협회 내부 규정을 전면 개정을 해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을 하면은 협회의 회원들이 그 규정 위반이 되니까 그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 규정 위반을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을 로톡에 가입만 하면 그 규정이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를 이제 징계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로톡과 변협과의 갈등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결국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저희는 안 되는데 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 같은 데서 변호사들이 가입하고 광고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또 변협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차별적인 적용들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규정을 위헌 판단이 났고, 그리고 그런 그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 징계하겠다라고 했던 그 변협의 행동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그 변협이 했던 행동이 불법 행위이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변호사들을 계속해서 징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를 그 변호사협회에게 징계권을 위임을 했던 그 상위 기관인 행정기관 법무부에서 그 징계했던 모든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를 지난 이제 9월에 하면서 모든 이슈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사실 그 언론에서는 로톡이 이런 뭐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규제를 이제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저희가 법을 위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뭐 이런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스타트업들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협회와 이익단체와의 갈등이었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입장에서는 한창 이제 저희가 성장을 하고 그 발전해야 되는 시기에, 그리고 기술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실 그 국민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줘야 했던 시기에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당한 그 리소스를 이 문제 해결에 투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 문제 이슈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이 그 특정 이익단체의 갈등으로 시간이 소모되고 전 세계 상대적으로 그 세계적인 리걸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그 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 할 말씀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경필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그 빅케어라는 의료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엑시트를 하셨는데, 어떤 규제, 어떤 법률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빅케어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이유는 일단 헬스케어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캐시플로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공동 창업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헬스케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 참으로 어렵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소비자들이 대부분 아프면 지갑을 여는데, 아프지 않을 때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갑을 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길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연결, 이런 것들이 방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판단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없죠. 왜냐하면 법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나 뒷단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제가 잘 아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의 지금 직업은 컴퍼니 빌더입니다. JNKP라는 회사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지난 한 3, 4년 동안 만났던 아주 젊고 유능하고 신실한 젊은 창업가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고, CEO는 그분들이 맡고 저는 네트워킹과 인사이트를 부어주는, 그리고 펀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JNKP란 회사는 그러한 스타트업 회사들의 지주회사격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든 몇 개의 회사들의 저는 지분을 회사의 사정과 창업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지분 비율을 갖고 있고, 그 지분들을 이 JNKP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회사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조금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만 이겁니다. 규제, 그냥 현실로 인정하세요.
바뀌어야 됩니다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다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잖아. 몇 년 동안 바뀔 뭐 약간 분야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샌드박스를 지정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는 그냥 인정하고 하셔라. 이것을 기다리기에는 아쉽지만 우리 정치권이,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만 짧게는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을 해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규제를 있는 그냥 조건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셔라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뒤에 나온 질문까지 미리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모더레이터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뭐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부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으셨고 규제를 해결하느라 노력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스타트업으로서 사실 규제만 해결하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기술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내오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변호과의 갈등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저희 서비스 회사가 사실 201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11년이 넘은 회사고 로톡이라는 서비스도 사실 14년도에 초에 1월, 2월에 출시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으로 9년이 넘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그 시간을 거치면서 사실 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고, 그래서 그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서비스에 방문했던 그 방문자 수가 2,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2명 중에 1명이 방문한 서비스고, 그만큼 그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 2명 중에 1명이 방문할 정도로 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라는 기치를 가지고 로스쿨도 도입이 되고 변호사 수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법률 서비스가 그냥 공급자들이 배출만 된다고 해서 사실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하고, 그런 정보가 사실은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지금 34,000명 정도가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사실 경험과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하면은 시장에 정보가 잘 없습니다. 지인들 통해서 사실 손에 꼽는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 로톡에서 이제 수천 명의 변호사들의 정보들을 비교하고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법률 서비스 대중화와 그런 선진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법률 플랫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가 26.7% 정도 증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국민들도 사실 변호사들에게 뭔가 법률 서비스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기회나 그런 시장도 커지고, 반대로 공급자들에게도 그런 기존에는 이제 만나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수임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더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진다는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톡 같은 서비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방금 말씀 주셨던 또 앞으로의 그 어떤 뭔가 성과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은 저희가 단순히 로톡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빅케이스라고 하는 저희가 그 AI 기반의 저희가 그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간 이제 700만 건의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 판결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판결문들을 AI 기술을 가지고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유사한 사건들을 겪는 국민들에게 그 어떻게 하면 소송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 향으로 그 변호사들이 또 의뢰인들에게 법률 문제를 해결할 때 더 그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솔루션을 출시하는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너무 하시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되게 아깝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답변을 좀 빨리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도 되게 많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톡은 지금 변호사 광고 플랫폼 서비스가 주이긴 하지만
혹시 해외 그런 거대한 리걸 테크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리걸 테크 시장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9월 기준으로 트랙슨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약 7,500개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IPO한 회사만 15개, 그리고 유니콘 회사도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미국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벤치마크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생산성을 도와주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오픈 AI에서 챗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텍스트를 LLM 기반의 여러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변호사들이 결국은 사람이 경험 몇 건 본인 변호사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뭔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나더라 하는 볼륨을 이런 수천만 건, 수억 건의 법원의 판결들을 잘 분석해서 변호사의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케이스 텍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코카운슬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 효율성을 도와주는 뭔가 법률 서면 작성이나 또는 그런 계약서 검토나 이런 것도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코카운슬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케이스 텍스트가 최근에 톰슨 로이터라는 회사에 8,500억 정도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리걸테크의 앞으로의 성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처럼 저희도 한글 기반의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 효율성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출시를 해서 변호사들에게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변호사들의 도움을 더 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앞으로 저희도 출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대표님께서는 예전에는 이제 법을 만드는 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규제를 당하는 스타트업도 경험을 해보셨는데, 규제를 만들고 관리하던 입장과 실제 규율과 공존 또는 맞서면서 성장해야 되는 창업자 입장에서 느끼신 바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 차이와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상황,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장기적으로 할 일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한 1, 2년, 2, 3년 사이에 지금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기대를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사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로메이커들도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정치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헌법이 바뀌어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선거도 막 너무 치열하고 엉망이고 그렇다고 하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 논의는 이미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안 바뀌거든요. 파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그다음에 법 체계를 모두 논의해야 바뀌는 거고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 체계 모두가 지금 포지티브 규제로 돼 있어요. 그 규제의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중원으로 드리는 것은, 이런 큰 틀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제가 쳐다볼 때는, 제가 정치를 했었잖아요.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5년, 10년 안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저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규제가 있을 때 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제와 싸우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소송을 해가면서 불합리한 규제,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라든가
이런 걸 바꾸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규제를 피해서 규제가 없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규제가 없는 국가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법을 바꾸는 문제의 규제는 그냥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로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익단체와의 갈등이었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다도 사실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익단체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JNKP와 함께 일하는 회사 하나가 무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한 180조 정도 됩니다. 근데 100조가 넘는 시장인데 아직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커머스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자동차 신차입니다. 자동차 신차는 지금 이커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뭐 테슬라를 산다든지 각자의 회사들 건 사고 요새 뭐 벤츠나 BMW도 이제 온라인 시장을 이제 열고 있는데 이커머스 시장은 없어요. 그럼 이 이커머스 시장을 깨자라고 한 게 지금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자동차 신차, 물론 중고차나 무슨 구동 모델 이런 건 이미 가능한데 자동차 신차를 이커머스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마켓을 열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의 갈등, 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싸운다, 하나는 협력한다. 저는 협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위임하거나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과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싸워야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협업의 대상으로 삼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그러지 못했을 때 대결의 구도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과 기존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협업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는 것, 그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정재성 부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법률가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뭐 의료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이익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혁신의 대상이냐 아니면 스테이크홀더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사업을 해오신 경험으로 이런 스테이크홀더들과 주요 스테이크홀더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뭐 사실은 변협과의 관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스테이크홀더를 두고 혁신을 꾀하고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네, 그 방금 남경필 대표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결론적으로는 결국 상대방과의 협의와 이제 그 상대방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즉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변호사 협회가 사실 모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입만 하면 징계하겠다는 규정을, 굉장히 무서운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원이 4,000명이었는데 그 1,700명까지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700명의 변호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로톡이라는 서비스나 또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들의 업무 생산성, 효율성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결국 그 변호사님들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고 또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또는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저희가 IT 기술을 통해서 변호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저희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 제가 얻는 것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파트너들 저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그 법률 서비스 시장을 키우고 우리 그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2015년 창업 당시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 사이드에 저희가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것과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에게 저는 굉장히 큰 가치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나 법률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패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법률 그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저희는 제공해줬다는 그 가치가 저희 창업가로서 굉장히 큰 보람이었고 그게 사실 국민들이 저희 로톡을 통해서 사실 변호사들과 만나고 상담했던 상담 건수가 지금 누적으로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의 사회적인 그 가치를 저희가 제공해줬다는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똑같이 창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신 그 스타트업 창업주 분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그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필 대표님 먼저 해주실까요? 첫 번째, 규제 법률은 아쉽지만 당분간은 그냥 인정하고 그 컨디션 하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셔라. 두 번째, CEO는 뭐 다 그러시겠지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에 온 힘과 노력을 다 갈아 넣어라. 세 번째, 근데 그러려면 혼자 못합니다. 협업을 하세요. 협업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좋은 그 파트너를 만나시는데 지금 하시는 파트너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나이가 한 50이나 60 되신 그러한 사회 경력이 너무너무 좋고 신뢰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하면 믿을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아버지 정도 되시는 어른을 한 분을 모시세요.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지키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외부와의 협업, 인사이트를 받는 것은 그러한 어른들을 함께 하셔서 그분들께 지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배를 타십시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노하우와 네트워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저 뒤에 와 계시는데 저기 안영석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저런 분들은 정말 놀라운 이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그러지 말고 너무 늙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과 협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이 규제라기보다는 이익단체와의 갈등 여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법인도 똑같습니다. 뭘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야는 이거는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고 이 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퇴보되는 오프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새로운 게 도전해 오면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망하겠구나. 망하겠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법인은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싸울 거냐? 아니면 협업할 거냐? 저는 무조건 협업의 길을 찾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될 때 싸움의 길을 찾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재성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그 최근에 그 모 기자분이 그 감사하게도 칼럼을 쓰시면서 그
최근에 그 9월에 법무부가 이제 변협의 변호사들에 대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두고 그 로톡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리걸테크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에 있어서는 위대한 전진이다라는 표현을 감사하게도 써주셨어요. 그 저희가 그런 방금 남경들 대표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법을 바꾸고 그 법을 더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시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뭐 로톡의 문제가 이슈가 해결이 되고 최근에 타다도 뭐 4년 동안 그 소송을 과정에서 이제 최종으로 무죄 판단을 받으면 그런 정치계나 이제 굉장히 작은 울림들을 줍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실 기존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아까 법 체계나 규제를 바꾸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조금씩 좀 뭔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나 기대는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국도 사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런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성공 사례가 로톡이나 타다처럼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슈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가 돼서 그 여러분들의 스타트업들도 다른 후배 스타트업인들에게 희망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경험과 말씀이 지금 규제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규제를 넘어서 진짜 성장의 길로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